대발이랑 안전운전의 대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보 운전자들이 주행을 하다 보면 정체 구간에서 또는 밀리는 구간에서 끼어들기, 합류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어느 타이밍 어떻게 합류할 수 있는지 타이밍을 앞만 살펴봐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소나타 뭐하죠? 어쨌거나 이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고 끼어들 수 있는 타이밍 언제가 좋을지, 그리고 끼어든다는 표시를 상대방에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대발이가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같은 구간을 밀리지 않는 시간대에 통행을 해보고 그 길을 똑같이 정체가 되는 시간 한 번 더 통행함으로써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회전 1, 2차로에서 대발이는 메인도로에 합류해야 하는데요, 합류하고 나서 1차로까지 차로를 변경해야 됩니다. 이렇게 1, 2, 3, 4차로 중에 2차로까지만 오더라도 충분히 얼마든지 좌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방금 대발이가 좁은 골목에서 메인도로에 합류하자마자 1, 2차로까지 막히는 시간대에 막히는 구간에서 끼어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항상 출퇴근 시간에는 복잡하고 정체가 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에 끼어들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정체가 되지 않는, 교통이 체증이 없는 상황에서 대발이가 이 다음 신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 누워서 떡먹기 수준이죠. 그렇지만 정체 구간 밀리는 시간대에 여기 와 보시면 차로 변경하는 거, 다른 차량 앞에 앞지르기, 끼어들게 하는 거 자체가 거의 사실상 초보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차가 있는지 없는지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차량과 그 다른 차량과의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가 있는지도 확인한 다음 끼어들기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밀리는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을 하나 하기도 버거운데 2개, 3개를 한다.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숙제죠. 운전에 조금 익숙해 있는 운전자들에게는 이러한 타이밍을 찾아보고 차로 변경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차로를 2개, 3개 혹은 4개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우리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변경하기도 전에 깜빡이를 넣을 때부터 들어가야 될 타이밍을 찾느라고 진단 뺀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넓은 도로에 사실은 차로 변경, 차가 없을 때는 할만하죠. 그렇지만 좁은 도로에서 메인 도로에 합류하자마자 곧바로 좌회전 및 유턴을 하기 위해서 끝차로에서 1차로까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가셔다 보면 유턴 및 피턴 할 수 있는 구간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바로 앞에서 무리하게 1차로까지 붙어야 되는 경우, 또는 1차로에서
끝차로까지 붙어서 우회전해서 빠져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번 시간 초보 운전자들이 보다 쉽게 정체 구간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끼어들 수 있는지 대바리가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차량 앞에 앞지르기를 진행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고 들어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타겟으로 정해놓은 차량이 감속을 할 때는 들어가도 되지만 반대로 경적을 울리거나 가속을 할 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바리는 지금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에 합류하기 위해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긴 할 거지만은 이렇게 복잡한 구간에서 들어가기 위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끼워줄 수 있는 차량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끼어들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끝 4차로에 진입을 해 볼게요. 그리고 분명히 거울 속에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작정 들어가시려고 하시기보다도 바닥에 무슨 색 선이 그어져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전방에 실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더 이상 진행하시게 되면 대바리가 실선에서 차로 변경 금지 위반으로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점선에서, 물론 뒷차량도 차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뒷차량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끼워주지 않으면 그 다음 타이밍을 노리는데 혹시라도 끼워줄지 안 끼워줄지 모르지만 머리를 최대한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가까이 붙여보는 거예요. 뒤에서 클락션을 울린다라고 해서 절대 결코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와 차 사이에 벌어지는 타이밍들이 있죠. 이럴 땐 나이스 타이밍이라고 부릅니다. 4차로에서 1차로까지 무리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차와 차 사이에 벌어지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항상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차량들 10명 중 9명이 대부분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잘 알 거예요. 아, 가야지 하는데 끼워주기 싫다 하는 차량들도 타이밍을 놓친다는 겁니다. 왜? 전화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저 차량가 내 앞으로 들어오겠구나 하는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그런 차량들 앞에 끼어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에 합류하자마자 좌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좌회전을 하기 위해 4차로에 진입해서 3차로, 2차로, 1차로까지 건너가야 되는 대바리입니다. 어떤 식으로 대바리가 들어가는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차들 신경 쓰는 것도 물론 하나의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눈치를 많이 보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도 쉽게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남에게 피해 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라고 하기보다도 나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담대하게 끼어들기를 진행하세요. 좁은 도로에서 4차로에 진입하자마자 3차로로 변경을 했는데요. 3차로에서 2차로까지만 가도 1, 2차로는 좌회전 차로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출근 시간에는 차로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은 다들 급한데 나는 끼어들어도 너는 내 앞에 못 온다 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와 차 사이 벌어지는 타이밍이 있죠. 오늘따라 너무 쉬운데? 또다시 또 벌어지는 타이밍이 있으면 또 방향지시등을 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양보해줘서 고맙다고 빗감도 날려주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 항상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계신 운전자들이 10명 중 7, 8명입니다. 고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호를 받고 내가 이 좌회전 신호 놓칠까 노심초사 하시는 것보다도 벌어지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 벌어지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벌어지는 타이밍을 놓쳐서 못 들어간다, 그러면 무리하게 좌회전을 꼭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T턴을 한다거나 U턴을 더 진행하셔서 U턴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느 타이밍 어떻게 합류할 수 있는지 타이밍을 앞만 살펴봐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소나타 뭐하죠? 어쨌거나